초등학교 고학년 권장도서 핵 폭발 뒤 최후의 아이들 들려드릴게요. 구들은 파우제방 지음. 핵 폭발 뒤 최후의 아이들? 핵폭탄이 터진 다음에 벌어질 상황을 상상해 지어낸 이야기예요. 할머니 댁으로 휴가를 떠나던 주인공 롤란트의 가족은 거대한 핵 폭발을 목격한 후 끔찍하고 참혹한 일들을 겪게 되죠. 핵무기의 위험성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 함께 책 속으로 들어가 봐요. 핵무기로부터 인류를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보통 책을 읽고 나면 그 책 재미있니? 라고 묻곤 하죠. 하지만 이 책은 결코 그런 질문을 할 수 없게 만든 책이에요. 너무 끔찍하고 슬픈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책에서 묘사하고 있는 장면들이 정말 생생해서 선생님은 솔직히 다시 책을 펼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이 책을 읽는 많은 아이들이 이 모든 것들이 실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라고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묻는다는구나. 도저히 믿기지 않아서겠지. 지은이는 핵무기가 폭발한 후의 세상을 상상해 소설로 썼지만 이 책은 다른 공상과학 소설과는 달리 바로 지금이라도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단추만 누르면 날아가서 터질 수 있는 핵무기가 수천, 수만 개나 실제로 존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핵무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핵하면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폭탄을 떠올릴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일본이 미국 땅인 하와이 진주만을 갑자기 들이닥쳐 공격하자 1945년 8월 6일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핵폭탄을 터뜨렸어요. 핵폭탄이 폭발하면서 지름 30m짜리 불덩이가 생겨났고 불덩이의 바깥 온도는 30만 도까지 올라가 불덩이의 지름은 눈 깜짝할 사이에 500m로 커졌으며 주변 온도는 3000도에서 4000도까지 치솟았대요. 핵폭탄이 터졌을 때 반지름 500m 안에 있던 사람들은 열선과 폭풍으로 그 자리에서 죽고 핵이 떨어진 곳에서 3.5km 안에 있던 사람들은 열선에 입은 화상 때문에 살갗이 다 녹아내렸어요. 폭발에 의해 깨진 유리 조각이 5km 떨어진 곳에 있던 사람들의 몸을 뚫고 지나갔고 도시 7km 지역 내 모든 것들이 황폐화되었죠. 인구 40만 명 가운데 10만 명이 하루 만에 죽었고 5만 명이 방사능에 오염되어 죽었어요. 보름 후에는 핵 폭발 때 다치지 않은 사람들까지 방사능에 오염되었죠. 이들 중 반수가 나중에 죽었어요. 방사성 물질들은 공기를 타고 이웃 도시에까지 날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오염되었고 방사능에 오염된 사람들은 머리나 이가 빠지고 쉽게 피로를 느끼는 등 평생 원자병에 시달리면서 살아가야 했죠. 정말 끔찍한 일이라 할 수 있어요. 단 하나의 핵 폭발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핵 무기 개발을 막지 못한 어리석은 어른들. 이 책은 핵 폭발 후의 상황을 상상하며 지어낸 가상소설이에요. 엄마, 아빠, 누나, 동생, 나 이렇게 5 식구가 여행을 가는 도중에 핵 폭발이 일어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핵 폭발이 일어난 마을과 도시의 모습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을 만큼 처참했죠. 방사능에 노출되어 원자병에 걸린 사람들 시체가 떠있는 강물을 마시는 장면은 지옥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그렇겠어요. 모든 것이 황폐해지고 먹을 것이 없어지자 굶주리지 않기 위해 살인과 도둑질이 성행하고 심지어 쥐까지 잡아먹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차라리 핵 폭발 때 죽는 것이 살아남는 것보다 더 낫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안드레아스는
아이는 폭발 때 부모를 잃고 자신은 두 다리를 잃었는데 더 이상 돌봐줄 사람이 없자 차라리 죽여달라고 주인공에게 애걸을 했어요. 결국 주인공 안드레아스가 죽을 수 있게 도와줄 수밖에 없었죠. 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안드레아가 죽어가면서 한 말이 무엇인지 아나요? 자신은 죽어서도 엄마 아빠를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엄마 아빠 세대가 모든 것을 막을 수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바라보기만 했다고 말이죠.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롤란트도 부모와 조부모 세대는 천벌받을 세대라고 말한대요. 왜냐하면 핵 폭발로 일어날 비극을 알고서도 막지 못했기 때문이죠. 롤란트는 이런 비극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살아있는 동안 아이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다고 했어요. 읽고 쓰고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 서로 존중하는 법과 도움을 주는 일, 서로 대화해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싶다고 했죠. 이 지구엔 엄청난 수의 핵무기가 있어요. 이 책을 통해 지은이가 말하고 싶은 점은 아주 뚜렷하죠. 바로 핵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닫고 미리 그 위험성을 제거하자는 거예요. 핵 폭발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면서도 그것을 방치하다가는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핵으로 인한 위험을 없앨 수 있을까요? 핵무기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가 자본주의 나라와 공산주의 나라들로 나뉘면서 그 대표적인 나라인 미국과 옛 소련이 경쟁적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현재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영국 등의 강대국들은 핵무기를 많이 갖고 있으면 서로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공격할 수 없어 세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죠. 그들은 실제로 핵무기를 수만 개까지 보유하고 있어요. 북한도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들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나라들이 핵을 만들 수 있는 원료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감시하기 위해 IAEA 국제원자력 기구를 창설하고 NPT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체결해 핵을 보유하지 않은 나라의 핵 개발을 철저히 막고 있어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어처구니 없는 일이 또 있어요. 1996년 유엔 총회에서 모든 핵실험을 금지하는 조약이 통과됐지만 최대 핵 강국인 미국은 NPT에 가입하지 않아 조약이 별 의미가 없게 되었죠. 프랑스, 영국, 중국 등이 각각 200에서 4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데 반해 미국은 이 지구 전체를 수백 번 가루로 만들어버릴 분량인 1만 640개의 핵을 갖고 있다고 해요. 핵 강대국들은 세계 여론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핵실험을 통해 계속 핵무기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니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는 엄청난 양의 핵무기에 둘러싸여 하루하루를 위태롭게 살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죠. 정말 끔찍한 일이죠? 핵으로 인한 비극을 막을 방법은 있어요. 세계 어디나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결코 핵의 위험성에서 자유롭지는 않아요. 북한 핵 문제 때문에 6개 나라가 모여 회담을 한다는 뉴스를 자주 들었죠? 설마 여러분들 핵 문제는 정치인들이나 외교관만 관여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정치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그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하니까요. 하지만 그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감시해야 할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이에요. 이 책에 나온 주인공 아빠도 정치인들이 알아서 할 거라 생각하고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비극을 맞은 거잖아요. 이 책에는 핵무기로 인한 비극을 막을 방법이 나와 있어요. 바로
대화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이 방법 외에는 별 뚜렷한 방법이 없어요. 계속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해요. 또 핵이 없는 약소국들은 힘을 합쳐서 제 목소리를 내야 하죠. 그러려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을 가져야 해요. 그래야 필요할 때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거든요. 물론 평화적인 방법으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치인들이라면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너무 어렵다고요?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사람들이 평화롭게 서로 어울려 살 수 있으려면 전 세계의 핵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미국 대통령이나 유엔 대사라 생각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상상해 보세요. 좀 더 생각해 볼까요?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고가 나면 일본에 떨어진 핵폭탄이 전쟁으로 인한 것이라면 1986년에 일어난 옛 소련, 현재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는 관리 부주의로 인해 일어난 끔찍한 사고였어요. 원자력 발전에 쓰이는 원자핵 분열과 핵무기의 원리는 비슷하거든요. 둘 다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을 원료로 쓰고 있죠. 원자력 발전은 핵을 느린 속도로 분열시켜 그 열로 전기를 얻는 방식이고, 핵무기는 그러한 핵 분열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사람을 죽이거나 건물을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했거든요. 체르노빌 사고로 죽은 사람만 3만여 명이고 200만 명 이상이 방사능에 노출돼 심각한 질병에 걸렸어요. 또한 방사능 낙진으로 인해 주변에 여러 나라에 사는 300만 명 이상이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렸고, 체르노빌 원전에서 32km 내에 있는 토양과 지하수원까지 심하게 오염되었죠. 사고 뒤에 수많은 기형아가 태어났고 어린아이의 사망률도 높아졌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전문가들은 피해자 가운데 수천 명이 암으로 사망할 것이며, 앞으로도 수십 년간 수천 명의 암 환자가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책과 더불어서 함께 읽으면 좋을 책 소개해 드릴게요. 이 책을 쓴 저자인 구두룬 파우제방의 또 다른 책 구름도 읽어보세요. 또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후 가족에게 일어난 이야기를 그린 만화로 엮은 맨발의 갬을 읽으면 핵무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어요. 무시무시한 회계의 위력에 대해서 잘 들어보았나요? 이러한 것들을 문제점을 제거해서 여러분들이 세계 평화에 앞장설 수 있는 멋진 인재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구독 꾹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